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검은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일대 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4년째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열리는 국토교통부 심의를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LH의 여수 만흥지구 개발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 심의를 앞두고 반대 의지를 명확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양손에 피켓을 든 어르신 100여 명은 개발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 주택 보급률이 현재도 1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과잉 공급 때문에도 이 사업은 분명히 취소돼야 됩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LH가 만흥동 일대 40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2,700여 세대 등을 짓는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만성리 마을 곳곳에는 택지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붉은색 경고장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개발이 추진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LH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가로는 절대 어디 가서 거주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저 그냥 너무 새빵살이 없는 시골로 쫓겨나는. 국토부의 승인에 달렸다며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여수시는 LH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에 이주 대책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 LH하고 또 여수시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LH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상인들 사이에선 개발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주민 간 분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 폐지가 3년 만에 또다시 추진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는 최근 전남 동부권은 광주 전남 전체 수출액의 67%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지역인데도 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기재부 등의 폐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여수 출장소가 폐쇄되면 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또 다른 납부 거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피해자들이 탄 탁성호란 어선은 북한에 납치되기 전 6시간 동안이나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선원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안도 북쪽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 동고지. 1971년 이 마을에서만 5명의 선원이 탁성호를 타고 오징어 잡이를 나섰다 북한에 납치됐습니다. 깨배는 거라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경비대에 와 있는 거라요. 탁성호는 납치 직전 6시간 동안 해군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강릉경찰서 공문에는 납치되던 날 아침 8시 45분 처음으로 탁성호가 적색과 백색기를 단 200톤급 함정에게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고 교신합니다. 1시간 후엔 북한 경비정이 발포 위협을 하며 항해를 지시하고 있다며 해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0분쯤 탁성호는 그대로 교신이 끊깁니다. 이 같은 기록에도 법원은 탁성호 선원들이 자의적으로 북한으로 탈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국으로 귀환한 안도 동고지마을 선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른다. 모르는 것은 모른대야죠. 그렇게 그렇게 두고 때리는 거라요. 유죄 선고는 5명의 선원뿐만 아니라 동고지마을 주민 모두를 올감했습니다. 유죄 선고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주민 1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령에 따라 주민을 북한에 넘겼냐며 납북기환 선원과 가족들을 소환해 고문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직접 사설 잠수부를 고용해 실종된 주민의 시신을 찾아내고 나서야 간첩이란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무섭은 간첩들하고 접선해서 간첩들이 끌고 가지 않았냐. 그 시체를 안 찾았으면 지금까지도 지금 그렇게 의심받고 있을 수도 있었죠.
탁성우 선원 심여종 씨의 아들 심명남 씨도 1992년 군복무 도중 우연히 아버지가 간첩으로 감시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동향이 그대로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그걸 먹고 저녁 내 술을 먹고 이제 잠을 들었던 그런. 발포 위협 속에서 북한 경비정의 강제 항해 지시를 받으며 6시간 동안 이어진 탁성호의 절실한 구조 요청. 그럼에도 간첩으로 낙인 찍혀 수십 년을 고통받아온 여수 동고지 마을의 선원과 유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재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자산공원과 선원공원에 분산돼 있던 여수시 현충탑이 24년 만에 웅천공원으로 옮겨져 하나로 신축됩니다. 여수시는 2024년 말까지 35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웅천공원 4,500여 제곱미터에 참배 공간과 추모 공간, 기념관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현충탑은 3년 통합 이후에도 분산 운영되면서 그동안 상징성과 효율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넉 달여 만에 또다시 상습 차량 터리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설 구급차를 몰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70초였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2시 목포시 오감동의 한 주택가. 검은색 외투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성이 주차돼 있는 1.5톤 화물차로 다가갑니다. 잠시 웅크리 앉아 차량 밖에 있는 전원을 차단한 뒤 운전석을 열고 들어갑니다. 차량에서 블랙박스 등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70초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우리 딸 어린이집 보내려고 리모컨을 이렇게 눌렀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열어보니까 안에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블랙박스도 부셔놓고. 이 남성은 이 같은 방식으로 3개월여 동안 목포에서만 11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털어왔습니다. 귀금속과 현금, 내비게이션 등 확인된 절도액만 1,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4년 6개월간 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한 이 남성은 이후 사설 구급차를 몰아왔습니다. 심야 시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범행 표적이 될 주차 차량을 찾고 다녔던 겁니다. 감식과 현장에 있는 CCTV를 분석해서 피의자 영위 차량을 특정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남성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보육재단에 50억 원을 출연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광양시의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8대 광양시의회에서 이미 3차례 부결된 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광양시는 보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기금을 통한 재단 운영은 의회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데다 사전 소통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해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여수와 순천 모텔 일대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을 통해 총 1,3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3명에게 각각 3년 6개월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근에도 순천시 풍덕동의 농로에서 성매매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늘 국가정원에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가족 정원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부모와 증손으로 이루어진 3대 가족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가족의 탄생과 결혼 등의 의미를 담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구흥에서는 전남 지역 문화원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구흥군 파령체육관에서 전남 지역 시군 문화원의 임직원 등이 모여 선언문을 낭독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소설 공마당의 작가이자 순천대 11구 연구소 연구원인 정미경 씨가 제3회 부마항쟁 문학상 소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대회 측은 소설 공마당이 여순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형상화해 폭력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린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웠지만 낮 기온은 1도가량 높아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은 오전 동안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내일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순천이 7도, 광양 9도, 여수는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0도, 여수 1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아침 9시 31분, 간조 시간은 오후 3시 3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